오늘은 컴피 UI 위에서 마치 미드저니처럼 플럭스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한 뒤 마스킹 및 인페인트 그리고 업스케일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단계별로 끊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미지 생성보다는 컴피 UI 팁에 대한 내용이므로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목표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직관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고 기능에 따라 구분된 각 그룹을 선택적으로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워크플로우를 함께 실행해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뮤트나 바이패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지 생성 이후 워크플로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배치 수를 늘려 마치 미드저니처럼 이미지를 총 4장 생성했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시드 값을 받고 한 번 더 이미지를 생성해 봅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새로 생성된 4장의 이미지 중 원하는 이미지를 번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했다면 마스크 에디터로 진입한 뒤 인페인트를 진행할 영역을 그려줍니다. 예시에서는 안경을 씌우기 위해 눈 주변을 마스킹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인페인트를 진행합니다. 인페인트를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디노이즈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설정을 바꿔 다시 인페인트만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에서는 업스케일을 진행합니다. 업스케일까지 오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각 단계별로 이미지를 확인하고 선택하고 수정하면서 워크플로우 전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간 과정에서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에서 설정을 바꿔보고 또 확인하면서 단계별로 다시 워크플로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번 이미지에 목걸이를 생성하고 싶다면 두 번째 그룹에서 3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마스킹한 뒤 세 번째 그룹에서 인페인트를 진행하고 마음에 든다면 마지막으로 업스케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노드들은 다 치워두고 결과 이미지와 함께 설정에 필요한 노드들만 추려두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워크플로우를 다시 불러왔을 때 노드 구성을 다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Q 버튼을 누르지 않고 워크플로우를 단계적으로 모두 실행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럭스 기본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평소와 같이 이미지를 생성해 봅니다. 이번에는 시드 값을 바꾸고 프리뷰 이미지 노드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뒤 Q 셀렉티드 아웃풋 노즈를 눌러봅니다. 마치 정상적으로 Q 버튼을 누른 것처럼 워크플로우가 동작하여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K샘플러와 프리뷰 이미지 노드를 같이 복사한 뒤 둘 모두 시드 값을 바꾸고 복사한 프리뷰 이미지 노드에서 Q 셀렉티드 아웃풋 노즈를 눌러봅니다. 마찬가지로 복사한 K샘플러만 동작하여 아래쪽에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었고 시드 값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K샘플러는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컴피 UI의 Q 버튼을 누르면 바뀐 시드 값이 적용되어 기존 K샘플러만 동작하고 이쪽 이미지가 새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샘플러를 그룹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샘플러의 시드 값을 모두 바꿔줍니다. 그룹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Q그룹 아웃풋 노즈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룹에 포함된 K샘플러만 동작하여 새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그룹의 우측 상단 버튼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상단 버튼으로 그룹 전체를 뮤트, 바이패스하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룹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RG3 설정에서 해당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뮤트와 바이패스는 숨겨두고 그룹 실행 버튼만 남겨봅니다. 컴피 UI에서 아웃풋 노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웃풋 노드는 이미지가 처리된 후 결과물을 출력하는 노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뷰 이미지, 세이브 이미지 노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플로우에는 항상 아웃풋 노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웃풋 노드가 없는 상태라면 워크플로우는 실행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능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미지 생성, 인페인트, 업스케일을 각각 다른 그룹으로 묶어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각 그룹에는 기능에 따라 이미지를 처리하는 노드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출력하는 아웃풋 노드가 있습니다. 아웃풋 노드로 출력되는 이미지가 다음 그룹에 입력이 되도록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아웃풋 노드를 기준으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앞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웃풋 노드별로 따로따로 이미지 처리 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아웃풋 노드만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워크플로우 실행 범위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봅니다. 4장의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 티켓이 노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컴퓨UI 매니저에서 커스텀 노드를 설치합니다. 이미지 생성을 위한 티켓이 노드를 추가합니다. 잠재 이미지 배치 수를 4장으로 설정하고 그룹을 실행해 봅니다. 이미지가 잘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마스크 그룹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4장의 배치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지 프롬 배치 노드를 추가합니다. 길이는 1장으로 설정하고 스타트를 지정하여 원하는 1장의 이미지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가 0부터 시작하여 직관적이지 않으므로 심플 매스 노드를 추가하여 이미지 번호와 숫자를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입력한 숫자와 이미지 번호가 일치하게 됩니다. 잘 동작하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노드를 묶어 두 번째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그룹명을 적당히 바꿔주고 그룹 헤더 버튼으로 잘 실행이 되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프리뷰 브릿지 노드를 하나 추가해 준 다음 이번에는 인페인트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 구성이 끝나면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프리뷰 브릿지 노드는 아웃풋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구성 직후 최초 실행 시 그룹 실행 버튼으로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 해결됩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거나 제이슨 파일을 직접 불러온 직후에는 그룹 헤더 부분의 실행 버튼이 빈 삼각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때 그룹 헤더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번만 해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속이 찬 실행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프리뷰 브릿지가 포함된 그룹도 그룹 실행 버튼으로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스킹을 하고 인페인트 동작 여부도 확인해 봅니다. 예시에서는 첫 시도로 생성한 안경 아래 부분이 잘려나가 다시 마스킹을 하고 인페인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스케일을 위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모든 그룹이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이제 보기 좋게 노드를 정리하면 됩니다. 각 그룹의 아웃풋 노드만 남겨두고 나머지 노드들은 멀리 빼놓습니다. 이후 프롬프트 또는 시드 등 그룹별로 컨트롤이 필요한 노드들만 근처로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우하단의 토글 버튼을 눌러 노드를 연결하는 스파게티를 모두 숨겨주면 기능적인 부분만으로 깔끔하게 구성된 워크플로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보기 좋게 구성하고 마치 응용 프로그램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워크플로우 동작 흐름 설명을 위해 모든 노드를 직접 연결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영상은 기존 방식으로 전달드릴 예정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워크플로우는 오늘 설명드린 방식으로 간소화해 두시면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도 다시 불러왔을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